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귀하기 전에 현재 저번 주까지 끝낸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한 번쯤은 되돌려보고 복귀를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죠. 큰 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중동 사태 쪽 애들 쪽부터 볼까요? 현재로서는 중동전 사태는 아직까지 지금 2주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제깍제깍 시간은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회담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 상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다른 새로운 또 상황이 나타나겠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허둥지둥하는 그런 매매는 없을 겁니다. 첫 번째로 중동 사태가 이번에 협상이 진행이 되고 일단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 재건 관련주에서는 GS건설 같은 이런 종목이라든지 대우건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1일 천하로 끝났죠. 1일 천하로 끝났다는 점은 추후에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렇게 큰 반향을 일으키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움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반면에 금요일날에도 대한해운 같은 이런 종목들은 상가를 가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도 유가나 흥하해운도 조금 움직여주었고 STX 그린로지스 같은 종목들도 좀 움직여주었죠. 고가가 20%까지 갔으니까 아직까지도 그 그림자는 그대로 좀 남아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에 관련된 플라스틱 관련주 중에서도 사마 알미늄 같은 종목들은 모습이 나쁘지는 않았죠. 더불어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신재생 관련주죠. 신성 ENG 같은 이런 스타일들도 계속 반등을 주고 있고 모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S에너지 같은 종목들도. 그리고 그 외에 또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방산관리주 중에서는 퍼스텍이 견고한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시장은 나름대로 아직도 큰 축으로 보면 중동 사태가 지금 거의 큰 축을 잡고는 있지만은 또 다른 가장 큰 축은 또 우리가 지금 이노인스트루먼트를 비롯한 우리로 한국첨단 같은 방통신 관련주들이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이 양대 세력이 어떤 식으로 시장을 이렇게 아울러 가면서 진행을 해 나가고 있고 그 와중에 각자의 개별주들이 반등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동 사태는 조금 흐름을 지켜보면서 각 테마의 흐름을 잘 지켜보고 아마 그 테마들도 돌아가면서 일단은 죽지 않고 숨을 쉬고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 축인 광전자 테마 쪽은 광토시 테마 쪽은 이제는 조금 부침이 좀 심하죠. 첫 번째 1군 애들이 먼저 이제는 힘이 거의 다 떨어져 갔다는 소리다 말이죠. 제일 처음에 우리로가 떨어져 나가고 다음에 CS가 그 뒤를 받쳐줘서 올라가 줬지만은 큰 폭으로 가졌지는 못했지만은 그나마 이노가 가장 강력하게 시장을 좀 잡아는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노도 이제 어느 정도 힘이 다 됐죠. 그래서 같이 1군으로 있었던 이노나 우리로 CS 한국첨단 대한강통신 이런 애들은 전체적으로 모습이 조금은 숨을 조금 멈추고 있다는 그런 느낌까지 나왔죠. 하지만 얘네들 또한 광범위한 테마주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계속 지금 이 시장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이노를 노리는 그런 종목들이 많죠. 기선텔레콤 같은 이런 종목이라든지 새롭게 비샘전자나 그리고 빛과전자 같은 이런 종목들 그리고 지금 상가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그런 애들이 많죠. 하지만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노 같은 이런 스타일의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리더가 나타나기는 이젠 좀 힘들 것이다. 그런 생각 좀 들어요. 금요일 날에 우리로 같은 종목을 한번 기대감을 가져보았고 우리도 트레이닝을 했지 않습니까? 만약 얘가 그날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얘가 만약 상가를 가져왔다면 이날 금요일날 새로운 또
패턴이 짜질 것인데 갖추지 못한 점으로 인해서 이해가 반등세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은 다른 테마들에 대한 많은 실망감을 좀 주고는 있어요. 22.7%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일단은 1군 테마, 2군 테마, 3군 테마 잘 구분을 잘 하시고, 그리고 현재로서 뭐 1군 테마는 광전자 쪽이니까 일단 광통지 테마들 중에서도 또 1군이 있을 거 아닙니까? 1군, 2군, 3군 이렇게 잘 구분을 지어 주시고 아까들을 층층이 구분을 잘 하시는 게 요령일 겁니다. 그 점을 잘 잊지 마시고 구분별로 잘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날 진행했던 종목들 복귀하면서 금요일날 매매는 좀 우리가 간결하게 매매를 마쳤지 않았습니까? 제가 항시 간결함을 가장 중요시하게 한 가장 큰 원인은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 시장에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은 그만큼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그 많은 기회란 뜻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손실을 볼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만은 그냥 시장에서 뿔뚝 들어왔다가 깡통 차고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또 세월 소비했다가 다시 도전하고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기회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조금 매매를 간결하게 해주는 것이 본인의 트레이딩 생명력 그리고 본인 스스로의 건강관리 쪽에서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약간의 그런 마인드를 잘 유지하시면 전체적인 계좌나 트레이딩 방식, 종목을 운용하는 방식, 계좌를 운용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안정감을 찾을 거고 종목에 대한 욕심도 조금 줄어들고 그럴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런 걸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손실을 많이 안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좀 힘들죠. 그런 분들한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단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뭡니까? 몸이 다쳐서 어디 다리를 다친다든지 어디가 아파가지고 이제 신경줄이 끊어졌다든지 이렇게 하면 병원에 가면 재활 운동이라는 걸 시키지 않습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재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재활 매매를. 그렇게 해야만이 즉 정상적인 단계로 돌아온다는 말이죠. 이런 과정을 재활 매매를 거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돈 떨어질 때마다 돈 집어넣고 또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똑같은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점은 꼭 잊지 마시고 자기가 손실을 좀 많이 보고 아직까지도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않았다면 반드시 이 재활 매매를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반드시 마인드부터 새롭게 고쳐야 될 것이고 자기 자신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내가 3억을 잃었는데 그 3억을 자꾸 눈에 어른거리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돈 3천만 원밖에 없는데 그 3억만 생각해서는 될 일은 아니거든요. 3억 손실을 인정을 해버리고 3천만 원이 자기의 최후의 불안을 잘 인정하고 그걸 가지고 일을 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3억 가지고 만리 매매를 했다면 종목 다 1억이 들어갔다. 10%면 1,000만 원 아닙니까? 근데 3천만 원 가지고 10% 모으면 300만 원입니다. 금액 차이가 많이 나죠. 하지만 그때 1,000만 원 먹던 그 생각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조금씩 쌓아 나가야 된다는 거. 이게 그냥 입버릇처럼 제가 하는 말이지만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씩 쌓아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수익을 벌어 나가기 위해서 조금씩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의 수익이 조금씩 통장에 쌓여감으로 해서 자신감이라는 무기를 다시 되찾아온단 말이에요. 또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 자신감은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정말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맨날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타점이 이렇게 잡히더라도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못 믿으니까.
자기 판단을 못 믿는다는 거죠. 주저주저 하다가 여기도 맞는 것 같은데 주저주저 하다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추격 매수하는 거죠. 이제 그때는. 그래 꼭지에서 산다든지 꼭 그러한 결과를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은 트레이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자신감을 찾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최대한의 극대화로 조절을 시켜. 제가 뭐 이런 말도 하죠. 정말 수도성 같은 생활을 해야 된다. 정말 마음을 비우고 하루의 목표를 뭐 3% 뭐 3%, 5% 5% 해서 그것부터 하나씩 이렇게 해서 세월의 힘을 빌려야 된다고 제가 수없이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한 3개월만 옛날에 있던 그 모든 뭐 좋았던 시절을 다 잊어버리고 그 좋았던 계좌들 다 잊어버리고 현실을 빨리 받아들여야 해요. 그렇게 해서 가장 우선적인 게 뭐다? 자신감 회복. 그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조금씩 계좌가 알게져야 돼요. 알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부터 일단 1차적인 재활 매매를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세월의 힘을 빌려줘야 돼요. 세월의 힘을. 절대로 급하게 먹으면 안 되거든요. 마음을 급하게 먹으면 뭐 안 됩니다. 트레이딩에서 가장 큰 적은 제가 방송에서도 자주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조급증이에요. 조급증. 이 조급증은 이 모든 트레이딩에 있어서 정말 암적인 존재예요. 근데 이 조급증은 누구한테 가장 많느냐? 역시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 조급증은 그 강도가 너무 크죠.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조급증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낯설어요. 왜? 그렇게 조급하지가 않거든요. 나는 뭐 2천만 원씩 해서 지금 1억까지 맞춰놨다. 그러면 마인드 자체가 틀려요. 무리한 매매하지 않으려고 하고 무리한 수익을 욕심을 안 내고 무리한 타점에 잘 안 들어가려고 해요. 자기가 딱 확률이 높은 타점에 들어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매매가 횟수가 작고 시장을 보는 시간이 많단 말이에요. 종목을 보는 시간이. 그러니까 실수할 확률이 훨씬 더 적죠. 그렇게 해서 딱 매매 들어가서 수익을 주면 뒤도 안 돌아보고 어느 정도 자기의 목표수를 딱 챙겨 또 나옵니다. 그래 해가지고 뭘 하냐? 여태까지 2천에서 1억을 쌓았다면 거기다가 1억 100만 원, 1억 50만 원, 1억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나의 탑을 또 하나 살짝 쌓아놓고 매매를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일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수익을 쌓아나간 사람들은 그렇게 큰 욕심을 안 부린과 동시에도 조금씩만 그렇게 쌓아나가도 돈이 불어간다는 것을 얘는 2천만에서 1억에 올라올 때 많이 느꼈단 말이에요. 그 느낌을 재활 매매를 하면서 느껴야 돼요. 재활 매매를 하면서 느껴야 나도 이렇게 해보니까 돈이 되네. 그리고 나도 바보는 아니네. 나도 조금 마음을 절제를 하고 욕심을 줄이고 종목 수를 줄이고 비중을 정확하게 딱 공략할 때는 좀 많이 싫고 2차 종목은 비중을 줄여가면서 좀 요령껏 하고 뭔가 계획성을 가지고 매매를 하니까 나도 되네. 한 달이 시작될 때 그냥 어깨에 힘만 들어가지고 이번 달은 완전히 승부를 볼 것이다 하고 어깨에 힘 들어가서 막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붙는 그런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이 되기 전에 그 다음 달에 대한 계획을 잡고 다음 달에는 내가 한 달 목표가 얼마고 그 다음 한 달 목표를 세웠으면 일주간 목표를 잡고 일주를 목표를 잡았으면 하루 목표를 잡고 그러면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벌 거다 했지만 일주일로 잡아보면 20일 기준으로 하면 일주일간 얼마입니까? 한 250만씩은 벌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일 동안 매매한다고 했을 때 그럼 하루에 몇 프로 1,000만 원 갖고 5%면 50만 원 아닙니까? 5일만 모으면 250이잖아요. 1,000만 원의 돈은 크게 보이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00만 원 대비 수익률 1,000만 원을 벌려고 하면 하지만 하루에 50만 원 5% 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굉장히 가볍잖아요. 그 단계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틀을 딱 짜고 세월의 힘을 빌려가면서 천천히 이 재활 매매를 해나가면서 세월의 힘을 빌려야 한다고요. 그렇게 돼야만이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계좌도 조금씩 늘어나고 빨개지고 자신감도 되면서 이제
정상적인 트레이더의 길을 가면서 다시는 그 예전에 어두웠던 그 길로 안 가려고 스스로가 노력을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해요. 안 가려고 해요. 그 침울하고 암울했던 그 시절로.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길을 거쳐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주말이라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이 주식시장에는 수익을 보신 분보다 손실을 보신 분들이 좀 많죠. 그래서 지금도 수익을 올리기 위한 어떤 그런 기나긴 전투를 치르시고 있는 분들도 많으리라 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한 번 더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일 거예요. 하지만 본인 스스로 머릿속에 없어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어떤 문절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방송이 되고 막 이래라 저래라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고 막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내 생각과 좀 비슷한 생각을 저렇게 주식을 오래 한 사람도 그런 것을 강하게 주장을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판단했던 것이 내가 살아남기 위한 어떠한 판단이 틀린 판단은 아니구나. 그럼 나는 계속 그러한 길로 가야 되겠다라는 동기 여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이라 좀 이런저런 말이 길었네요. 자, 상업문 팀들 금요일 날 마음했던 거 복귀하면서 수정 보완하고 마인드 추스리고 다음 주 매매 준비하는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는 바람에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복귀는 좀 간단하게 할게요. 자, 복귀를 하면서 제가 우리가 뭐 이걸 해서 수익을 얼마를 얻었다, 뭐 어떻게 벌었다 이런 것이 내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다고 했죠. 우리는 뭐 수익도 수익이지만 우리는 공부와 수익 두 가지를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익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러한 수익들이 어떻게 났는가, 그리고 나는 그 시점에서 어떻게 움직였고, 그리고 어떻게 움직였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까라는 것을 스스로가 수정 보완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다독거리고 여러분들을 질타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바쁜 시간에도 저도 쉬고 싶죠. 주말에. 그래도 이런 걸 또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한 번 더 되새김질을 해보란 뜻에서 하는 거니까 꼭 저의 이런 뜻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현재 급등 대장주질을 하고 있는 이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참 많은 수익을 얻었잖아요. 그죠? 얻었고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된다고 해서 챙겨 먹으면서 이제 올랐잖아요. 마지막에 또 진행이 된 여기서 이제 상가 다시 또 챙기고 또 들어갔죠. 그죠? 28.8%니까 거의 29% 시가 잡히지 않습니까? 매도죠. 그죠? 금요일날 거의 30% 가까운 수익을 주는데 뒤돌아없이 매도죠. 왜 매도냐? 전일에 얘가 시가 얼마였습니까? 시가 20%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시가가 29%다? 이건 아니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런데 점상을 많이 출발을 합니다. 점상을 이렇게 끊고 출발한다. 그리고 쭉 내려오죠. 근데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거의 점상 가까이 출발했죠. 그는 강하게 매도를 때려야죠. 왜냐면 우리는 벌써 이때부터 여기서부터도 할 때도 챙겨 먹고 상에 들어가고 챙겨 먹고 상에 들어가고 이제 조심스럽게 안 끌고 간다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물때를 바꿔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또 다른 애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노는 그래도 또 30% 가까운 수익을 상팀들은 챙겨야 됩니다. 그러면 뭐 금요일날 소고기 3월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뭐 상가 팀들은 그렇게 했지만 또 데이 팀들도 그냥은 안 보냈잖아요. 한 3번에 걸쳐서 매매가 이루어졌잖아요. 처음에 1차 매매는 이쪽 지점에서는 그렇게 큰 수익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5, 6%. 예. 두 번째 지역에서 이제 여기는 한 12% 정도 나왔죠. 세 번째 똑같은 자리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같은 자리. 당연히 밀리면 또 3차 공략 해야 된다고 제가 또 말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는 그렇게 했고, 여기서는 거의 한 15%, 여기가 한 12% 나왔으니까. 거의 뭐 세 분의 매매 뭐 간단하게 진행을 했어도 거의 30% 가까운 수익이 나왔으니까, 뭐 상매매를 해서 얻은 수익이나 데이를 해서 얻은 수익이나 뭐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한 종목에서 골고루 잠깐 매매한 사람들 섭섭하지 말고 니도 가져가. 데이도 섭섭하지? 너희들도 좀 가져가. 아주 인호는 조금 형평성이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금요일날에 뭐 이런 수익을 주니까 우리들 입장으로서는 참 고맙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다음에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금요일 아침에 시초가 트레이딩 종목은 이제 퍼스텍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퍼스텍이 좀 엉덩이가 무거운 것이 좀 단점은 단점이에요. 좀 난립하지는 못하죠. 엉덩이가 무거운 것이 단점인데, 그래도 뭐 밥값은 좀 준 것 같아요. 아침에 약간 등락 조금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시가에서 크게 안 밀리고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뭐 수익률은 한 10% 정도 가까이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아침에 그 정도 수익이면 나쁘지는 않죠. 시가 8%에서 20% 정도 갔으니까 10% 정도는 충분히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시초가 트레이딩이 왜 중요하냐 하면, 시초가 트레이딩이 한번 이 싸대기를 맞는 날도 가끔씩 있거든요. 전혀 갑자기 매도세가 이런 식으로 조금 올라가다가 누가 막 물량을 확 집어 던져버린 마음에 손 쓸 돈도 없이 확 꺼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조금 늦게 대응하면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뭐 얼마의 수익을 챙기느냐 문제지 그런 경우는 별로 없죠. 그래서 시초가 매매를 잘 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출발하는 딱 그 트레이딩이 잘 되면 두 번째, 세 번째도 연속성을 가진단 말이에요. 왜? 아까 말한 그 자신감, 자신감이 붙거든요. 금요일날도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퍼스텍을 딱 쉽게 세워가지고 일단 7, 8% 탁 뛰었잖아요. 그럼 일단 1차적으로는 올려놨기 때문에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이렇게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빨리 우리는 뭘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퍼스텍 바라보고 있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빛과 전자를 얼른 또 붙입니다. 절묘하게 그 시점에 빛과 전자는 다시 요 시가점 근처점에 다시 내려와요. 조금 따라 올라갔다가. 그래서 우리는 이 4,600원 기준가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 타이밍이 참 잘 맞아 떨어지죠, 그죠? 근데 그게 뭐 우리가 뭐 짜놓은 것이 아니고 시장의 흐름을 보고 우리가 같이 움직인 거지 않습니까? 데이 수익으로는 빛과 전자가 훨씬 더 좋았죠. 18% 가까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금방 빨리 체킹을 해서 붙여가지고 퍼스텍과 같이 끌고 간다. 서로가 전혀 다른 내용이고 전혀 다른 재료지만은 그렇지가 않다. 같은 동시간대에 같은 처지에 있는 종목군이 움직일 때는 그와 유사한 흐름을 가진 친구가 빨리 따라 붙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퍼스텍과 빛과 전자는 이 두 종목만 해도 거의 25에서 30% 가까이 나오는 구조니까, 이 두 종목만 해도 그날 아침 매매 끝났어요. 근데 불과 몇 분 걸렸습니까? 여기가 9시 30분 아닙니까? 여기가 최고점이 9시 27분입니다. 불과 20 몇 분 만에 퍼스텍과 빛과 전 두 개만 또 먼저 했어도 끝난 거예요. 그냥 매매는 아주 깔끔하게 시초가 트레이드는 참 잘 마무리된 것 같아요. 이럴 때 그래서 시초가 매매는 항시 아침에 비중을 딱 실어서 비중을 썰어서 딱 승부를 보고 칼같이 잘라먹고 딱 나와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하죠. 방송에서 항상 말하듯이 진입, 청산, 멈춤. 그래놓고 또 가만히 앉아서 그래서 또 진입, 종목이 나오면 또 진입, 청산, 멈춤. 아직 트레이딩 툴이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이 흐름 잘 잊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로는 우리가 그걸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로는 한참 뭐 맴맴거리고 놀았죠. 여기서 지금
맴맴맴하고 뭐 어쩔 줄 모르고 있었잖아요. 하자. 부합 기준가 딱 잡고 보라. 만약 오늘 얘가 살아난다면 상한가를 가야 된다. 상한가를 가준다면 다시 얘네들 간에 강통신 관리인들의 판도가 또 새롭게 질서가 잡힐 것이다. 지금은 질서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에 대한 만큼의 강도가 안 나왔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죠. 사실 우리로한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기대감 좀 있었습니다. 금요일날 상한가를 쳐주면 참 좋겠다 이런 이제 마음이 있었죠. 그렇게까지는 안 되면 좀 아쉬웠어요. 하지만 미리 우리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준비를 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애들은 막 좋다고 하면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우리를 미리 선점을 하고 들어갔잖아요. 고점이 22%였지 않습니까? 22.7%, 거의 23%까지 갔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남들이 산을 쳐다볼 때 반드시 산만 계속 다들 산을 쳐다볼 때 우리는 골도 봐야 된다. 그래서 골도 봐야 된다. 우리로가 딱 그런 경우잖아요. 그죠?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손대지 않을 때. 그럼 골을 본 종목 중에 우리로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코이즈도 딱 그런 스타일이었잖아요. 3년상을 가지고 급락을 했죠. 시가가 마이너스 16% 출발했잖아요. 시가가 마이너스 16% 출발했으니까 13% 출발했으니까 꼬리가 16% 정도 될 겁니다. 굉장히 타격이 안 좋았죠. 제가 코이즈는 점상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당위성이 없다고 해서 별로 그렇게 큰 신경을 안 썼잖아요. 역시 금요일에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파동이 일어나는 지점은 놓쳤지만은 우리가 내려오는 이 시즌부터 시작해서 트레이딩 시작 3번의 트레이딩이 이루어졌잖아요. 3,800 기준가를 잡고 계속 트레이딩이 이루어졌죠. 3번의 수익만 해도 수익률이 거의 30%, 코이즈는 20%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고를 쳐다보므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거든요. 무조건 음봉이 나왔다 해서 저놈은 틀렸다고 그냥 버리던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잡돌이까지 설거지까지 해주고 보내는 게 맞거든요. 비록 우리가 이것을 보유를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코이즈나 우리가 우리로 같은 스타일을 볼 때도 항시 산을 계속 산만 보지 말고 항시 남들이 막 산을 쳐다볼 때 둘레둘레 밑에 골도 보고 저 산 아래 주막집도 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트레이딩은 보다 시선을 넓게 보고 하는 것이 좋다. 그런 거 꼭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트레이딩 가이드 잠시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신청하시는 방법은 2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동영상 어느 동영상이라도 보시면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가입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가입 아래에 더보기란에 보면 멤버십 가입 링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클릭을 하시면 이런 멤버십 가이드 창이 나타나면서 멤버십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상한문 라이브 트레이딩을 가입하시면 매일 아침 저와 함께 같이 트레이딩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 여기 아래 더보기란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란에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와 그리고 카페도 있습니다. 거기에 오셔서 트레이딩 신청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일 빠른 것은 전화를 주시는 것이 제일 빠르겠죠. 전화를 주시는 것이 제일 빠르고 문의할 점은 그렇게 문의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실 분들은 그 점을 참조해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한 종목이 아쉬웠죠. 대한강통신. 사실 이놈은 난 상한가를 갈 것이라고 나름대로 좀 예측을 했는데 금요일이 돼서 그런지 참 아쉬웠어요.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태나 완전 우상방 쪽에 다시 한번 튀겨 올려서 딱 랠리하기가 좋은 만약 상한가를 가면 새로운 랠리를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모습을 가진 친구거든요. 마침 인호도 이제 쓰러져가는 분위기고 이 참
그래서 우리로와 대한강투시 둘 중에서 나름대로 좀 기대를 했는데 둘 다 참 그림대로 맞춰지지 않았다는 점은 참 아쉬워요. 우리가 15,700원 기준가로 진행이 됐잖아요. 15%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났죠. 수익을 뭐 15%라는 것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15%는 중요하지 않는데 그림이 안 맞춰진 점이 아쉽다는 거예요. 오늘 고점이 보면 대한강통의 고점이 29.3%예요. 29.3%. 그 상가에 타치만 하고 그냥 내려왔다는 뜻이죠. 안착을 못하고. 이것이 좀 아쉽다. 뭐 수익률은 그보다 뭐 더 나았겠지만은. 그래서 금요일날 그림을 그렸던 우리로와 대한강통신 쪽에서 제대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던 점은 개인적으로는 아쉽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이제 광통신 애들이 얘네들이 더 이상 힘을 써주지 못함으로 해서 다른 애들이 지금 뭐 에스테크나 뭐 FR테, TMC 뭐 이런 애들이 막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은 얘네들처럼 응집력이 없단 말이에요. 이노나 기가레인 같은 이런 애들처럼 응집력이 없단 말이에요. 응집력이. 그래서 이제 강통신 관련주들은 만약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이제는 끌고 가는 매매보다는 먹고 나오고 하는 그런 매매가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한번 또 대응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대체 넥스트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넥스트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GS건설 좀 움직임이 있어서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수익률은 뭐 그렇게 크게는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 8% 정도? 정도 수익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손해 안 보고 먹고 나왔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금요일날 매매는 마무리가 됐는데 그래도 뭐 우리가 뭐 손해 안 보고 그래도 다들 좋은 수익 많이 올렸잖아요. 그죠? 뭐 금요일날 수익 올린 것만 해도 뭐 상매매 이노 상매매 29% 뭐 나머지를 빼더라도 데이 수익만 해도 상당히 좋잖아요. 데이 수익만 해도 120~130% 되니까 상매매까지 합치면 150%는 훨씬 넘죠. 그래서 그런 수익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연이 중요한 겁니다. 꼭 그 점을 잊지 마시고요. 보유 종목은 우리가 일단 기산텔레콤하고 비센전자 그리고 대동금속 이렇게 가져가는데 월요일 흐름 보면서 간결하게 매매하도록 합시다. 자, 주말에는 다들 잘 쉬시고 또 다음 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회담이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도 모르고 요즘은 살얼음 판이죠.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한테는 급등주 트레이딩한테는 많은 기회를 줄 수가 있다. 그 기회를 잘 잡느냐 못 잡느냐는 것은 오로지 본인의 마음이고 본인의 집중력이고 얼마만큼 미친 듯이 집중을 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서로가 판이하게 틀려질 겁니다. 아시겠죠? 마인드 강건하게 잡수시고 또 주말에 잘 쉬시고 충전들 많이 해서 다음 주 또 열심히 또 좋은 트레이딩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